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현우입니다. 자, 집합과 명제의 명제 파트를 하고 있는데 그 명제에서 이제 또 다른 개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런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라고 하면은 이 명제를 왜 배웁니까? 이 명제가 앞에 다른 단어하고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했었죠. 이 명제라고 하는 게 어떤 문장, 어떤 수식, 어떤 수학적인 또는 수학 외적인 상황이 등장을 했을 때 이게 맞냐 틀리냐를 판정하기 위해서 배우는 어떤 그런 게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것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뭐 이러이러한 수식이 성립하면은 얘가 성립한다. 또는 이러이러한 거를 증명을 해봐라. 이러이러한 건 틀리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 논리학과도 관계가 있다고 했었고요. 또 뭐 로스쿨이나 이런 데에서 보는 시험들에도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다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뭐냐면은 그 중에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어떤 용어가 있어요. 근데 그 용어는 이런 거지. 용어를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용어가 어떤 수학적인 상황을 조금 간략하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건 그 수학적인 상황이 중요한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수학적인 상황이 맞냐 틀리냐를 제대로 판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선생님이 좀 짧게 진행을 할 테니까 짧게 임팩트 있게 핵심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정석 교재 나와 있죠? 교재가 몇 페이지더라? 129페이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처음 공부를 하면은 용어들이 막 되게 이상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뭐 되게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봅시다.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의 정의 해가지고 이러이러하면 충분 조건이고 이러이러하면 필요 조건이고 이러이러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고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런 거지. 이런 거는 그냥 용어야, 용어. 용어입니다, 용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용어를 지배하고 있는 수학적인 상황이 있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선생님 말 알겠습니까? 근데 이 수학적 상황이 굉장히 좀 길고 좀 복잡하니까 이걸 간략한 용어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는데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해주셨어. 그래서 밥을 먹고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버스가 안 기다렸는데 바로 확 와가지고 타고 마침 빈자리가 있어서 타고 학교를 와가지고 뭐 이런 어떤 상황이 있어. 이런 상황이 쉽게 말하면 수학적인 상황이고 이걸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나 오늘 아침에 되게 기분 좋았어 라고 하는 게 그런 용어인 거야. 얘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수학은 정말 수학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주고 싶은데 요 단원 자체의 특징이 이제 수학 외적인 상황에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좀 약간 모순이 있는 약간 오버하는 예를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수학적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이 수학적 상황이 뭐냐? 잘 봐봐. 어떤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를 일반적으로 조건을 이용해서 P이면 Q이다라는 형태로 표현하는 겁니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이게 참이면은요, 이렇게 생긴 명제를 생각하는 거죠.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이렇게 표현하고 이랬을 때 P의 진리집합이 대문자 P, Q의 진리집합이 대문자 Q라고 했을 때 이때 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된다라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됐어요? 이랬을 때 우리는 이 놈을 뭐라고 부르느냐?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한 용어로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수식어까지 외우면 머리가 너무 혼동이 되니까 그냥 딱 주인공 P는 충분 조건, 그리고 화살표를 맞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느냐? 필요 조건. 네, 이런 용어를 부르고 만약에 문제에서 P하고 Q가 서로 이렇게 된 관계, 진리집합 봤을 때는 이 진리집합이 서로 같을 때 이때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서 충분한 조건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 용어가 나오는 이유가 이 충분,
필요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어서 나온 거거든요. 뭐 쌤이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쌤이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잖아. 사과이면 과일이다. 이거 맞는 명제야, 틀린 명제야? 맞는 명제죠. 사과의 집합과 과일의 집합 보면은 이 집합이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방금 오늘 배웠던 내용이야. 사과는 충분 조건이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 사과는 과일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근데 이거 이제 용어가 어떻게 등장한 거냐면 사과라는 조건이 있어. 이거는 과연 과일이 되기에 충분한가? 충분하지. 사과란 말만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과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과라는 조건만 있어도 우리는 과일을 말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등장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과일은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죠. 과일은 사과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하잖아. 이런 거지. 과일이라는 조건은 이것만 가지고 사과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런데 과일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이건 아예 사과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과일이라는 조건은 사과가 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등장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한 20여 년 전부터 교육과정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면서 수능에 출제가 되면서 사실 뭐 수능에서 이렇게 충분, 필요 이런 단어는 잘 안 나옵니다만 어쨌든 교육과정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사실 잘 안 쓰는 용어잖아요, 이게. 그잖아요. 수학적인 상황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데 잘 안 쓰는 용어여가지고 사실 점점 좀 도태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하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뭘 말하는 거야? 이 집합의 포함 관계 또는 명제의 참거짓을 판정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무조건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을 포함하는 이런 느낌. 알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수업 끝입니다. 끝. 안녕. 끝입니다. 이것만 알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볼게요. 충분, 필요 충분 조건의 정의 이렇게 나와 있네. 자,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다시 말하면 PQ가 참일 때 우리는 이 앞에 거를 충분 조건, 화살표 맞는 거를 필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P의 진리집합이고 Q의 진리집합 이거면 포함 관계가 없잖아, 서로. 이거는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닌 거야, 이런 거는. 알겠죠? 오직 하나가 나머지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공부하다가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서로가 같은 진리집합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뭐가 된다?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뭐 동치.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됐습니까? 자, 진리집합의 관계. 자, 포함 관계가 이런 겁니다. 얘가 포함을 하면은 무조건 얘가 성립하고 그러면 이 포함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더 큰 게 뭐가 된다고요?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면 요 앞에 거는 포함되는 거는 충분, 포함하는 거는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끝! 자, 딱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지. 이런 어떤 논리학적인 용어가 등장을 해. 내 조건 PQRS가 대해서 PQ는 모두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뭐 필요 조건에서 다음 물음 답할 수 있게 나오는데 이런 게 이제 어떤 연습을 하는 거냐면 용어를 수학적 상황하고 잘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건데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해볼까요? 해볼게요. 보세요. PQ는 모두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이런 거지. P는 R이 되기 위해서 충분해. 이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Q라고 하는 것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뭐 Q라고 하는 것도 역시 R이기 위해서 충분해.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R이란 집합 안에 P하고 Q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지금?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S가 더 큰 거지. 그지? 그래서 S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R이면 S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S가 성립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Q가 S 위기한 필요 조건이니까 Q가 S 위기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녀석을 보니까 무슨 상황이 등장하냐면은 R 집합이 Q 집합을 포함하고 Q가 또 S 안에 들어가 있고 또 S가 Q 안에 R이 S 안에 들어가 있고 또 S가 Q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서로 어떻게 됩니까?
꼬리를 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만족하려면 PQR 진리집합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성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관계인 거야. R집합, S집합, Q집합은 서로 같고 그게 전부 다 P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 그래서 다음은 자 P는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P가 무슨 조건입니까? P는 무조건 충분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 됐습니까?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Q는 P이기 위한 그지? 근데 Q가 P를 포함하니까 당연히 필요 조건. 그 다음에 R하고 S는 서로 어떤 같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용어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학습하는데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무조건 포함 관계야. 명제는 특히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명제는 그 고등학교 수학 명제 잘하는 방법 딱 하나야. 포함 관계만 이해하면 됩니다. 다른 건 다 지엽적인 것들이야. 뭐 이런 용어 모르면 나중에 외우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함 관계를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게 핵심이 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자, 또 하겠습니다. 22-8번. 자, 다음 네모 안에 충분, 필요 충분, 단 X는 실수이다가 이것은 이것이기야 무슨 조건이다, 무슨 조건이라는데 이거 중에 무조건 관심 있는 게 이것은 그러니까 요 앞에 것만 관심 있는 겁니다. 그럼 포함 관계만 보면 되는 거야. 봐볼게요. 자, 요거 풀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은 1이니까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니까 x는 2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지 지금 2보다 작고 3보다 크고 그 다음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요 안으로 뽕 들어가는 느낌이죠. 그럼 포함관계 어떻게 됩니까?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포함관계가 진리집합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명제로 치면 이게 이렇게 돼야지 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얘가 무슨 조건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충분 조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무조건 포함관계야.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집합과 명제에서 이 명제 부분을 어려워하는 학생의 대부분이 이 명제가 포함관계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문장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어떤 느낌, 말장난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제 속된 말로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포함관계만 이해하면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명확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논리학 같은 것도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자, 봅시다 또. 두 번째는 이게 인수분해하면 x가 0에서부터 4 사이 되겠니? 그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 해볼까? 어떻게 됩니까? x-1에 x-3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x는 1에서부터 3 사이. 이거는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건 무슨 조건입니까?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왜냐면 항상 얘가 성립하기 때문에. 됐죠? 끝!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2-9번. 실수 A에 관한 두 조건이 PQ가 있는데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단 K는 0보다 크다. 진리집합 구하고 필요 조건일 때 K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이렇게 막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P란 명제랑 Q란 명제의 진리집합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서 포함관계로 푸는 겁니다. 봤더니 X에 관한 2차 방정식 서로 한 두 식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죠. 판별식 어떻게 합니까? D 나누기 4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2 플러스 A제곱이 되고요. 계산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가 나오고요. 이게 0보다 크다가 P의 진리집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인수분해가 되나요? 되죠? 2로 묶어내면은 A-1의 제곱이 0보다 큰데 완전 제곱식은 당연히 0보다 큰 거 아닙니까? 0이 될 수가 있지. 0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사실 이런 거지.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냐면은 지금 문제가 P의 진리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건 집합이기 때문에 대문자 P로 표현하고요. 이거를 뭐 무한집합이잖아. 1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실수전치사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소날표 표현할 수는 없고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뭐 A를 구하는 거니까 그지? A 그지? 그래서 실수 A에 관한 조건이니까 A 바
A는 1이 아니면 돼요. 1인 실수.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정확하게는 A바 A는 1이 아닌 실수. 뭐 이렇게 쓰면 되고. 하여튼 이렇게 되겠어요. 뭐 이 표현은 답이 한 종류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실수 조건 빠지면 안 돼요. 네. 문제 실수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 두 번째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요렇게 생긴 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똑같네요. 판별식. D 나누기 4를 하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고 나니까 A제곱 A제곱이니까 2A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AK 이렇게 돼서 이 식은 2A로 묶어내면은 A 마이너스 K가 되고 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0으로 만드는 방법은 A가 0이거나 A가 K가 되면 되는데 K가 0보다 크다고 나와 있으니까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거나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요거 풀면은 A가 K보다 크다 또는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Q의 진리집합은 똑같아요. A바 A는 K보다 크다 또는 뭐 한글로 써도 되고요. 영어로 써도 되고요. 또는 컴마 써도 되고요. A는 0보다 작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니? 그래서 1번 문제 풀었어. 조건 P, Q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자, 두 번째. 조건 P가 Q이기 위한 필요조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건 P가 필요조건이야. 그럼 이 진리집합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야? P의 집합이 Q를 싹 다 포함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 이런 느낌인 거죠. 자, 보세요. 0이 있으면 요거보다는 작고요. K가 있으면 K보다는 커야 되는데 지금 이 P의 진리집합이 1이 아니거든요. 1 빼고 전체니까 P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죠. P의 진리집합은 뭐 이런 데서 이게 1이 있다고 치면은 1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1이 어떻게 써요? 1이 K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같으면 됩니까? 되죠. 같아도. 이렇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네, 포함되기 때문에. 뭐 0하고 1은 당연히 1이 더 클 거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고 질문이 만족한 K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부등식 이런 느낌도 있지. 이게 포함관계에 관한 문제니까 포함관계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등식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명제의 중요한 내용들은 설명을 다 했고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포함관계, 명제 참거짓 그리고 대우명제 기억납니까? 대우명제. 이번 시간에 배웠던 필요조건, 충분조건의 관계를 이해하시면은 뭐 요 22단원은 문제없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